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갓도건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디가 씨예요? 자, 오늘도 미리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한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이번에도 PD님과 연관되는 벌칙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떤 거죠? PD님 되게 싫어하는 것 같던데. 그렇기 때문에 더 네, 그래서 뭐 뭐요? 악착같이 뭐요? 제가 PD님 고생하시니까 네.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는 거 좀 훈훈하게. 아, 근데 이게 벌칙인가요? 아니 근데 커피 한 잔 사준 거 얼마나 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거. 그러면 PD님이 네. 이렇게 물따기 딱 이렇게 하는 거 맞게. 어우 정말. 예,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케이, 예.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단톡방. 네, 오늘도 역시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온유 학생 이렇게 부지런하게. 그러게요. 무려 3분 전에. 3분 전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네. 자, 네. 문제 한번 풀기 전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찬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물따기 맞는 것도 꼭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특히 우리 직업방송에서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게 출연자로선 소양인데. 정말 많이. 모르면 안 되는 네. 문제입니다. 네, 정답. 5초 카운트 들어갑니다. 정답. NCS. 자, NCS가 NCS.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냥 이 말 그대로 국가 직무 역량 표준이라고 해서요. 가령 뭐 아나운서를 뽑을 때 토익 뭐 900 이상, 뭐 학점 얼마라고 네. 하면 사실 그렇게 토익 900 이상이 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오히려 영어 회화를 하면 하지. 네. 그런 식으로 좀 과잉된 스펙들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필요한 직무들에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정확하게 요구하려고 만든 게 그래서 스탠다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NCS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NCS를 활용한 채용을 늘리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서 좀 이슈가 돼서 나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왔어요. 이 처음으로 작품의 그린 이름과 작가를 야. 맞추는 문제네요. 저 새로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하시네요. 그러게요. 클린트의 작품 이름 몇 글자인지만 두 글자죠. 두 글자군요. 일단 맞춰보겠습니다. 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네, 클린트의 키스. 아닌가? 아니면 감사합니다. 우와. 저 보면 약간 키스라든가 네. 그 전반적으로 클린트 작품들이 약간 그 뭔가 섹시한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성적으로 섹시한 그런 걸 풍기면서도 또 풍자도 있고 해가지고 네. 원래 이제 좀 아방가르드 스타일에서 나온 그 사람으로 네. 그런 키스라든가 유디트라든가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섬이나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을 체제하며 매력적이고 충실한 해변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가 활동의 총칭은 무엇일까요? 정말 무엇일까요? 하고 싶네요. 근데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약간 딱 보니까 삼시세끼 같은 느낌이 예. 나잖아요. 너무. 어촌편. 어촌편. 그러니까 이게 뒤에는 투어리즘이에요. 무슨 네. 투어리즘? 무슨 투어리즘? 자, 색깔입니다. 섬, 바닷가, 자, 어촌, 오초 카운트. 해변. 들어갑니다. 이거 힌트를. 미담 제 종급이니까 네, 정답. 네, 블루 투어리즘. 블루 투어리즘. 정답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이라기보단 다른 거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농촌에서 체제하는 건 그게 프랑스에서 나오는 건데 그린 투어리즘. 그린 투어리즘. 그다음에 뭐 하얀 설원에서 예. 그 투어라는 건 또 화이트 투어리즘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만 색깔의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나왔듯이 생태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뭐 산을 정복했다가 아니라 산과 같이 이렇게 한다든가 생태 환경적으로 좀 즐기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체류하면서 느끼는 그런 투어를 그 프랑스에서 이제 화이트, 블루, 그린 해가지고 이제 만든 그러면 용어입니다. 사막에서 유목 생활하면 옐로우 투어리즘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레드 투어리즘도 괜찮을 것 같고요. 프랑스
없어가지고 네, 그 얘기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볼게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신보수주의자를 일컫는 말로 전통적 보수주의자보다 대외 정책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합니다. 뭘까요? 이거 오랜만에 문제 속에 문제의 답이 있는 옥수수. 자, 미담 제수 중 지금 옥수수. 자, 시간 주세요. 신부 영어로 뭐야? 네오. 그래. 네오. 콩네오. 네. 아, 모르겠다. 정답은 네오콘이었습니다. 네. 신보수주의자의 네오 콘서베이티브의 그 줄임말 네오콘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좀 강경한 입장을 하는데 약간 폭력으로라도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그 미국의 어떤 입장이나 미국의 힘을 좀 보여준다는 세력입니다. 예전에 공화당 부시 대통령 때 네. 그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나 이름 들어봤잖아요. 네. 체니 부통령 이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네오콘의 대표고요. 지금 그 트럼프 해가지고 한참 대선을 하고 있는데 그 네오콘이 트럼프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가령 한국에 주둔을 할 때도 이런 힘의 논리가 아니라 뭐 돈 받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돈도 안 되는 걸 왜 우리가 나가서 힘을 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서로 다 대립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은 공화당인데도 오히려 네오콘이 민주당 힐러리를 지지하고 나선 네오콘 그 인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대선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문제까지 나오고 갔습니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제품의 수익과 성장의 관계를 나타낼 때 쓴다. 제품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지칭합니다. 이때에는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하고 많은 이익을 창출해주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요. 저는 이것의 단어를 알게 됨으로써 저의 그 언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어른들 앞에서 이 단어를 쓰면서 얘기할 때, 야, 너는 그 경제 전문가야.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있어 보일 수 있을 때 아, 쓰는 말이죠. 그럼요. 실제로 돈이란 단어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죠? 포토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캐시카우. 발음이 안 돼. 캐시카우. 정답입니다. 저기 이게 네 단계입니다. 네.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게 발전할 건 모르겠지만 지금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그 우리가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게 돈 벌 구멍이 항상 있는 거예요. 네. 돈은 잘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그러니까 네 단계니까 성장성 높고 수익성 높은 걸 스타라고 해요. 처음에 그 유실 학생이 스타라고 한 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스타 단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성은 높고 수익성은 별로예요. 그러면 캐스천 마크라고 해요. 그럼 또 있겠죠. 성장성도 높고 수익성도 낮은 거. 그거를 정말 그 글자 그대로 도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도그스럽죠. 네. 그래서 저런 단계, 그러니까 수익성만 좋은 단계를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건 뭐 어떤 현금 주머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좀 저렇게 다르게 좀 쓰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네 문제 맞췄나요? 그쵸. 많이 맞췄어요. 많이 맞췄어요. 예. 오늘 어땠어요? 아, 이 두 분이 미담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부끄럽지만 얹혀가는 것 같아서 두 분 팬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홍보를 할게요. 네. 저희가 뭔가 낚인 기분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요. 그쵸, 약간.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앞서 퀴즈에서 국가직무 능력 표준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봤죠. 그쵸. 네, 2013년부터 약 3년에 걸쳐서 전문가 만여 명이 투입돼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허. 교육부터 채용, 자격 제도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NCS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일단 도곤 학생이야말로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요. 혹시 NCS 채용 이거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언론사나 방송사 입사 시험 준비를 좀 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NCS 관련해서는 직접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그랬군요. 제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그런지 지방에 다닌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NCS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연쌤이 정말 전문가예요. 아유, 진짜. 왜냐면 책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그럼요. 번 쓰셨거든요. 제 진짜 장담해도 우리나라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네. 예. 사실 명분적인 얘기는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계속 할 얘기인데요.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중요하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NCS가 현재 공기업 321개 공기업 이걸 채택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의 채용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한국의 전반적인 채용에 어떤 표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즉 공기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뭐 대기업은 어차피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어떤 채용들이 다 이걸로 바뀐다라는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앞으로의 채용 방법들이 전부 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네, 일단 첫 번째 NCS가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스펙추얼이라는 부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가장 와닿는 건데요. 네. 네. 제목 자체도 토익 500점도 직무 능력 좋으면 공기업 간다라는 제목이거든요. NCS가 뭐냐라고 하면 그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현장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채용, 임금, 승진 등 능력 중심 인사 관리를 유도하는 기준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공고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과잉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산업계에서도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또 과잉 스펙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 방식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9.4%에 달하던 신규 직원 평균 이직률이 0%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시험 점수 돼가지고 그냥 지원했는데 지원하고 보니까 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에이 관둬. 근데 이제 정확하게 우리 이런 사람 뽑는다라고 공고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는 거죠.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알아볼게요. 두 번째 기사는요. 네. 사실 이거 제가 쓴 거거든요. 멋있어. 멋있죠. 제목 자체는 좀 도전적입니다. 네. 왜 공무원 시험은 NCS의 사각지대인가? 선생님 직접 쓴 제목. 네네. 예. 그러니까 그 NCS가 모든 산업의 표준이 돼가지고 예. 적용이 되는데 실제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 22만 명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스탠다드 정해서 NCS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건데요. 일단 뭐 22일 날 NCS 제도가 확정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됐고요. 실제로 공무원들은 네. 시험을 봐서 뽑을 때요. 현재 나오는 시험들이 그렇게 직무랑은 큰 관계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별력이 없으면 사람 뽑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 문제는 어려워지고 약간 유리되면서 마지막에 보시면 역량 중심의 채용 문화를 만들고 청년들에게 비전에 맞춘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이 NCS라면 네. 공무원 시험이야말로 필요한 역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도 좀 해결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동훈아, 첫 번째 기사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요. 채용 문화가 스펙에서 능력 중심으로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문장을 꼽았는데요.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주위의 친구들은 그래도 스펙을 쌓는데 좀 더 치중을 하더라고요. 더 열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요한 문장으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NCS를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건 지난 7월인데요. 이미 적용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공공기관은 이번 연도에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321개가 다 도입한다였는데 네. 실제로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0개, 100개, 200개, 300개 하나씩 좀 늘려나가는 차원이고요. 사실 이게 스펙추얼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사실 공공기관이나 공기관들이 2012년, 13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요. 어떤
그 서울시설공단 이런 데는 아예 서류가 없어졌어요. 네. 그 지원하면은 일단 자기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가지고요. 이미 많은 그 공공기업이 이런 사례를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요즘 취준생들 취업을 위해서 참 많은 스펙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에 들어가면 스펙 따로 또 업무는 따로라서 일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요. NCS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100%는 아니지만요. 한 50%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채용의 통계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1년 안에 나오는 비율이 4명 중 1명이에요. 25% 정도가 그 나오고 있고 그 중소기업으로 치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들어갔다 1년 안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꿈꾸던 직업과 다르다라는 거죠.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획이다 그러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가보면 리서치가 일단 주 업무예요. 리서치. 이걸 알아야지 되니까 분석하고 하니까 맞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노가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들. 근데 이제 이런 스탠다드에 맞춰서 이런 일들이 있고 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돼.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업무적인 어떤 것도 좀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나마 좀 이런 부분들의 환상을 좀 버리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직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신한쌤이 직접 쓰신 칼럼인데 이제 어떻게 봤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 실시간 진짜 기사 서비스예요. 네. 엄청난 거죠? 저는 네. 정말 근데 이시안 쌤이 쓰신 줄 몰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한 문장을 꼽은 게 제목이었어요. 왜 공무원 시험은 NCS의 사각지대인가? 야. NCS라고 하면 보통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공기업 입사 준비하는 시험으로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만든 거는 공무원일 텐데 왜 공무원은 적용을 안 하고 있지라는 거를 정말 약간 그렇군요. 뭔가 화두를 탁 던져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목을 그냥 중요한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일단 제목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데요. 근데 제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목을 쓴 건지 한번 진짜. 사실 이게 좀 제가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자기 모순 아니냐라는 식으로 그렇게 좋은 어떤 직무에 대한 것들을 했으면 실제로 정말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현재 준비가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네.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은 고시처럼 해야 돼요. 네.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안 했을 때는 다른 걸 완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령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그게 행정에 대한 준비를 했다. 그럼 실제로 하다가 아니면은 그 일반 기업의 행정이라는 업무에서 그게 맞아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NCS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에 대한 어떤 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게 있다, 네. 직무를 찾았다 그러면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있고 사기업도 볼 수 있고 공기업도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그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쓰게 된 칼럼이죠.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미 정말 큰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런 친구들이 늘었어요. 어떤 가령 저한테 이제 교수님, 저 나이가 많아서 공공기업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공기업이 스펙적으로는 오히려 그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학점도 높아야 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범접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에 오히려 사기업들이 더 힘들고요. 공공기업에서 스펙 초월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공공기업이 이게 다 도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좀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학교, 학벌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을까. 네. 약간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그 NCS에 따라 자격제도도 개편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해야 할까요, 선생님? 근데 이게 네.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이것에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NCS로 바뀌었을 때 네네. 가장 피해를 볼 사람들이 어떤 취준생일 것 같아요? 아무런 개념이 없는 친구.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렇죠. 가령 이런 직무를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준비가 탄탄할수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어떤 직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1, 2학년 때부터 나는 이걸 하고 싶어라는 직무적인 어떤 비전이 명확히 설정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경험을 쌓고 어떤 능력들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첫 번째 준비는요. 자신의 저 직무적인 성향과 그 진로적인 것들을 안 다음에 직무를 빨리 결정하는 거.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미리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자자. 짜잔. 직무 중심의 NCS 채용이 과연 신입 채용 위주의 한국 채용 상황과 맞다고 생각하나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원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저는 NCS 채용이 지금 당장의 한국 채용 상황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NCS의 요지는 이제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그러한 직무를 미리 경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뭐 학비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애도 해야 되고 전공 공부도 해야 되고 심지어 술자리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대한민국 대학생들은 바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인턴을 통해서 직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긴 하지만 뭐 금턴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두가 다 그걸 경험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 두 번째 문제는 NCS가 지금 사기업까지 완전히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탈스펙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기업이나 공기업 가릴 것 없이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취업을 준비를 할 때.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스펙 쌓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매우 힘들 뿐더러 또 하나의 그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나 아니면 이제 그 이전의 교육 단계부터 뭐 직무 교육이나 진로 탐색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NCS 채용이 지금은 과도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과도기가 끝나면 궁극적으로는 이제 스펙을 초월해서 이제 정말 능력 위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장래적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은 좀 아니지 않은가. 네. 그러면 당장에는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당장에는 아까 뭐 공무원도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다시피 제 생각에도 좀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사기업도 좀 정부 물론 이제 사기업은 이제 이윤 창출을 위해서 이제 각자 노력한 집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정부가 좀 더 나서서 그 NCS 관련해서 채용하는 것을 좀 더 권장 또는 좀 더 심하게 나갔을 때는 좀 법적으로도 강제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좀 더 NCS 관련해서 그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딱 봐도 되게 당황한 게 느껴지긴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지금 여기서 딱 보이니까 깨알같이 막 준비를 해왔어요. 대견하죠. 저렇게 성실한 모습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예. 성실하게 준비를 해와서 저거 자체는 굉장히 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당황했을 때 너무 누가 봐도 난 당황했다, 당황 써 있는 게 네네네. 그 면접을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너무 이게 드러나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네네. 자, 그럼 선생님, 이런 모양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이제 질문을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거야말로 좀 공공기업에서 현재 네. 도입을 하고 있는 공공기업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니까 학생들한테 자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신입 채용 위주의 한국 채용 상황과 어떤 경험이나 경력을 가지고 뽑는 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야겠다. 가령 뭐 4학년이 되면 인턴이란 부분들이 사실 지금 다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 뭐 이걸 하면 지원금을 준다든가 해서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네. 현장의 실습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는 그런 제도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면 뭐 좀 지금의 상황과도 좀 맞고요. 현재 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학생 이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게 네. 진짜 처음으로 칭찬받은 것 같아서. 그렇죠. 처음으로 칭찬받았어요, 진짜. 그리고 아, 제가 네. 들어도 약간 깨알같이 준비를 좀 이거저거 네. 지식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 이 정도면 실제로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를 했기 네. 때문에 좋은데 근데 깨 같은 지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려고 자꾸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가서 그런 것만 좀 빼주면 훨씬 더 깔끔한 면접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른들 눈에는 다 보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진짜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취준생들은 네. 이렇게 뽑으면 아 그거 힘들다 저렇게 뽑으면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정말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취준생과 기업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요. 기업에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한테도 역대급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인턴십을 활용한 채용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접 그의 회사를 겪어보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잘 맞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구직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체험을 해보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내가 정말 맞는 회사인지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직률을 낮춰주고 많은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렇게 대담한 실력이 그대로 네. 묻어나오네요. 아우, 네. 대단하네요. 재한 씨는요? 저는 근데 진짜 이 문제는 저에겐 진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다른 류의 생각이 떠오른다면은 기업이 M&A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 문제와 솔직히 좀 다른 동떨어진 대답입니다. 근데 기업이 M&A를 하는데 이 M&A를 꼭 기업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M&A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청년 창업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얘를 청년 창업했는데 요 모습이 우리 기업과 좀 맞는 것 같아. 그럼 실제로 그 1인 기업의 청년과 이렇게 좀 M&A를 통해서 새롭게 신입사원을 좀 해가는 그러니까 항상 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채용을 하러 나서가는 겁니다. 기업이. 약간 이렇게 되면은 좀 경제적으로 좀 다른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창업도 많이 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나도 충분히 수평적인 동등한 관계로 좀 가겠다. 이런 의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문제와는 좀 답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외국 기업은 이런 게 네. 있어요. 외국 기업은 인수를 할 때요. 네. 가령 100억을 주고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는 사람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티몬이란 기업에서 네. 외국에서 인수 M&A처럼 그 지분을 할 때 네. 실제로 거기 그 대표라든가 그 신현성 네, 대표가 신 있죠. 대표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가격보다 한 2배 정도까지 더 책정을 한다. 이 사람을 같이 조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M&A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재 투자라는 거는 그 외국에서는 정말 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태희 학생, 순수한 능력 위주의 채용. 아직까지도 학벌에 의해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연, 지연도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의 채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손해이다. 능력 있는 직원을 뽑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고 기업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괴리감을 키워 조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네, 태연 학생, 취준생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무분별한 스펙 나열의 기준을 알 수 없는 기업의 태도이다. 기업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거나 뚜렷하게 커트라인 정도만의 스펙을 통한 서류 검증 및 정보 공개가 있는 뒤엔 나머지는 기업에 맞는 취준생의 잠재 역량이나 직무 관련 지식 혹은 시험을 통해 뽑았으면 좋겠다. 유실 학생, 인턴십 연계 채용이 가장 적합하다. 인턴십 인원은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취준생에게는 모호하지 않고 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기업에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실력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혜 학생, 서류 평가보다는 개인의 능력. 서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하여 학력, 스펙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지원자의 특성을 판단하여 당사에 부합하는 인재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온유 학생, 토익 등의 응시비가 비싼 어학 및 자격증 시험을 반영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맞는 자체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회사 차원에서도 회사 업무에 특화된 시험으로 뽑으면 더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그죠. 학생들의 의견 우리 도건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다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고민 누나 의견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역시 인턴십. 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말 직무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님과는 함부로 대면할 수 없는데 역시 김규 아나운서 정도 돼야 이렇게 직접 아유, 돼야지 감사합니다. 이야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배 선생님께서 이 테스트 댓글과 같이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네. 현실적인 문제는 있어요. 어떤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모든 사람이 인턴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는 좁은데 네. 어떻게 인턴을 다 받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른 학생들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춰서 뽑았으면 좋겠다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태원 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NCS라고 있는데 네. NCS라는 게 잠재 역량, 관련 지식 이런 네.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다. 스탠다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니까 지금 주제와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태원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태연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최근 확정 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취업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실력을 쌓고 능력을 기르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주겠다고 많이들,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좀 노력하는 게 NCS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신을 믿고 그다음에 내가 능력이 있었을 때 이 능력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해서 네. 열심히 그 능력을 쌓아 나가시면 사회에서도 NCS라는 구조로 좀 응답할 수 있겠다. 이런 그 가능성을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건 학생 어땠나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시안 쌤한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어서 네. 굉장히 뿌듯하고요. 네. 스펙보다는 이제 능력으로 정말 평가받을 수 있는 네.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